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천원입니다. 11월 3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저번 주 서울 주로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부산은 뭐 항상 정상 주로였고, 부산도 양호주로에서 지금 경주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자, 뭐 이슈라고 그러면 주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은 2세 마필들의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이 출전 두수 부족으로 경주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일요일에 이제 과천시장배 2세 마필들의 대상 경주가 특별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 부산은 특별 경주가 깨져버렸어요. 자, 이제 그게 이슈라면 이슈겠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14일 금요일 9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3경주와 8경주 이 2개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번 주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살펴볼게요.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신예 마필들의 접전이 되겠죠. 안쪽에서는 이번 피스톨 컷이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외곽에서는 7번 벌마이랜드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실상적으로 직전에 뭐 못한 거 있어요. 잘 탔습니다. 피스톨 컷은 선행 가가지고 발걸음이 무뎌졌었죠. 경주 거리도 1200이고, 벌마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진경기수로 뭐 변경이 되기는 했어요. 직전에 이제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진경기수로 변경된 거는 좋죠. 기수가 변경 폭이 크니까 좋은데, 직전에도 서강주 기수가 못한 건 없었습니다. 잘 탔어요. 잘 탔는데도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다. 물론 이 두 마리가 아직은 한 번씩밖에 뛰지 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무시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직전에 이 발걸음으로 봐서는 크게 저놈이 뭐 앞으로 좀 크게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걸음은 또 아니었잖아요. 자, 그래서 두 마리의 인기마, 여기에 팔려주는 게 이제 서기 크레스트인데, 서기 크레스트는 저도 좋게 봅니다. 일단은 주행검사 때 기본기 싹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훈련 상태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2주 만에 빠르게 출전하고 있어요. 주행검사 끝나고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고, 현장 컨디션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좀 남아있다.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 경주에서 우리가 봐야 될 복병 마필은 외곽의 9번 이지스 크라운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왜 이지스 크라운을 복병으로 봐야 되느냐? 이지스 크라운이 모래에는 민감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말보다 좀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들이 똑바로 뛰지 않고 뭐 사행을 한다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뭐 발주기에서 뭐 이상한 짓 하거나 경주 중에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은 다른 말들보다 머리가 좀 똑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뛰는 게 이게 귀찮거든. 뛰기 싫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멍청한 놈들은 말들이, 그러니까 지능이 좀 개보다 낮잖아요. 적당히 멍청한 놈들은 말을 잘 들어요. 시키는 대로. 할 일 하고. 근데 개 중에 조금 다른 놈들보다 조금 똑똑한 놈들은 이게 자꾸 이게 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짓을 해. 이지스 크라운도 보면은 처음에 사행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줘. 외곽에서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사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 보니까 또 모래 맞고 말이 막 안 뛰어.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근데 이 모래 맞고 안 뛰는 말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래 맞고 이게 안 뛰는 애들이 중속력, 그러니까 스타트를 해가지고 앞에 가는 속도가 좋은 애들은 모래를 피할 수 있는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중속력이 있으면. 근데 모래도 못 맞는 놈들이 중속력도 없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중속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안 되는 거지. 왜? 중속이 없으면 앞에 가지를 못하니까 뒤에 따라가면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어. 행여 정말 편성을 잘 만났을 때 외곽을 뭐 후미에서 외곽 사이로 뺑글뺑글 돌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승선에서 뚫고 나오면서 앞선 말들이 무조건 다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모래를 못 맞는 애들이 중속이 있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중속이 있으면 오케이. 자, 그런데 이지스 크라운은 중속이 있어요. 스타트 문 열리고 조금 늦긴 하지만 그 다음에 발걸음을 탄력을 붙여서 갈 수 있는 중속력이 있단 말이죠. 이런 마필들은 모래 피하면서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외곽 게이트다. 이게 모래 맞는데 안쪽으로 어설프게 1, 2, 3, 4, 5번에 갇혀서 문 열려가지고 갇히는 상황이다. 버려야죠. 전개가 안 나오니까. 근데 외곽 게이트 출발에 중속력이 있다. 전개가 나오네? 중속이 있으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이지스 크라운이 게이트도 외곽이고 중속도 있고 훈련 때 발걸음도 괜찮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도 좀 똑똑한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1경주에서는 인기 마필들이 어차피 불안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얘도 그렇고 직전에 얘죠. 피스톨 컷. 직전에 뛸만치 뛰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2번 이지스 크라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선행을 물고 와서 결승선에서 중간으로 빼준다고 그러면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그렇게 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5번 아치러너를 복병 마필로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서울 6경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35번을 뛰면서 우승 한 번도 없는 마필이지만 5번 아치러너의 선행 버티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이번 경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5번을 놓고 갑니다. 5번 9번으로 주력 한방 때려주시고 서울 6경주 정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 6경주였죠. 5번 아치러너 권중석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2번 경주에서는 얘를 꼭 복병으로 보셔야 된다. 제가 32번을 뛰면서 우승을 한 번도 못한 놈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선행 가면 충분히 장거리도 되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봐야 된다. 32전 빵승인데 여기서는 꼭 봐야 된다. 저도 현장에서 승부처로 잡아가지고 놓고 때리면서 배당 보지 말고 때리시라고 말씀드렸죠. 56.2배를 한 방으로 제가 잡아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방송이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5번 수원퀸이죠. 제가 직전에 이 마필도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수원퀸. 휴양 갔다 왔는데 상태는 좋다. 조교 상태가 좋으니까 봐야 된다. 근데 현장에서 아주 개바람이 불더니 배당도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10배 언저리 배당 나오면서 마무리는 되었는데 직전에 5개월 만에 뛰었어요. 5개월. 그쵸? 자, 5개월 만에 그렇게 뛰었던 말이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더 세게 봐야죠. 당연히 세게 봐야 될 이유가 분명한 마필이고 안쪽에서는 이번 오아시스 루비 직전에 김혜성 기수였죠. 김혜성 기수가 타는 모습을 보니까 딱 두 번째 뛰었는데 말이 확실히 힘이 탁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망아지들이 힘이 차면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게 스타트거든요. 스타트. 그러니까 스타트가 늦는 놈들이 힘이 차면서 변하는 게 스타트가 빨라집니다. 직전에 김혜성 기수 탈 때 보니까 데뷔전하고는 완전 다른 스타트였죠. 문 열리니까 앞에가 있어. 힘이 찼다는 거거든요. 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망아지들은 뭐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 뛰면서 이게 뛰면서 힘이 차는 거지. 갑자기 막 배터리 충전이 쫙 돼가지고 막 데뷔전부터 막 구마들처럼 뛰었던 말들처럼 그렇게 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니잖아요. 자, 힘이 차고 있는 오아시스 루비 이번에 인기마예요. 직전에는 복병이었던 이 두 마리가 다. 직전에는 안 팔리는 복병이었지만 이번 경주는 두 마리가 다 인기마필로 팔리고 있습니다. 두 마리 뭐 잘 봐야죠. 좋은 발걸음을 봐야 되는데 두 마리가 좋아요. 좋은데 한 마리만 딱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얘는 좀 꼭 가지고 가셨으면 해요. 리치원입니다. 주행검사 때도 보여준 건 없고 데뷔전에서도 보여준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오아시스 루비처럼 얘도 빠르게 힘이 차고 있어요. 배터리가 충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차고 있는 상황의 리치원이 직전 데뷔전에 보여준 거는 없어도 이번에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해서 뭔가 다른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병 마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훈련 때 발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이 리치원을 제가 여러분들께 복병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돼요. 이번 3경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왜 이번 경주 준메인이냐? 뭐 당연히 인기 마필들을 못 믿으니까 그러겠죠. 자, 인기 1위 마필이 금성이에요. 자, 지금 다실바 기수가 한 달이 넘게 거의 2달 가까이를 아주 못 믿는 다실바가 됐어요. 원래는 그 부산에서 다실바, 서승원, 멀로 이렇게 3명 기수는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메이커 기수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실바 기수가 완전히 지금 2달 동안 막골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쵸? 그 직전에도 이 금성을 다실바 기수가 탈 때 그날 하루 종일 다실바가 인기만 다 부러뜨렸어요. 그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는 이날 당번인 놈이 있어요. 당번인 놈. 그날 진짜 컨디션이 완전 바닥이라서 그 기수가 뭘 해도 안 돼.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그렇듯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로봇가 아닌 이상해야 그날 내가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다운이 되어 있으면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런 날은. 자, 다실바가 그런 날이었다. 근데 서승훈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다실바가 죽조는 죽조였어요. 근데 못한 거 있냐고. 잘 탔어요. 그 거리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또 경주 거리도 1300이야. 물론 서승훈 기수지. 요즘에 이제 부산에 보면 부산에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서승훈 기수가 한 번씩 난리 브루스를 출 때가 있어요. 아씨, 오늘은 서승훈 당번이네. 또 그날 또 다실바가 잘 타. 다실바가 또 이제 한 번씩 죽주를 때릴 때가 있어. 아, 얘 오늘 당번이네. 다실바가 또 이상해. 이 두 명이 돌아가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해. 그래가지고 이거 줄 잘못하면은 부산에 완전 나가리가 되죠. 나가리가. 이거를 좀 조심해야 돼. 오늘은 서승훈. 근데 말도 못 믿겠고.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안쪽에 보니까 샤이닝원인데 얘는 뭐예요? 앞에 가야지 잘 뛰어. 직전에 이성재 기수가 스타트가 안 돼가지고 뒤에 갔더니 빵. 앞에 가서 모래 안 맞고 뛰었더니 오케이. 뭐 아니면 도네? 앞에 가면 잘 뛰고 뒤에 가면 못 뛰고. 얘를 어떻게 믿냐고요? 믿고 들어가냐고요? 이 두 마리가 깜빡이에요. 저는 야, 깜빡이는 안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주고, 그리고 반면에 여기에서는 또 복병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그렇죠. 전개가 있잖아요. 전개라는 게. 뭐 말들이 다 잘 뛰면 좋겠죠. 다 잘 뛰면 좋겠는데 자기가 뛰는 스타일이 있다고요. 말들도. 앞에 가서 뛰는 놈, 뒤에 가서 뛰는 놈. 근데 앞에 가서 뛰는 놈이 앞에 못 가는 편성을 만났어. 뒤에 가서 뛰는 놈이 앞에가 너무 빨라가지고 앞에 가서 뿅 해갖고 한 바퀴 돌아버린 애들 만났어. 그럼 그 두 마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개에 따라서. 못 뛰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뭐 아까 서울 경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얘가 32점 빵이지만 여기서는 뛸 수 있는 조건. 왜? 딱 만났으니까. 그런 조건을 딱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여기서도 제가 보는 복병마필이 딱 그 조건을 만난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놓고 제가 이제 과감하게 또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자 하는데, 자, 부산 3경주, 준메인 경주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3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큐슈 마주 옆에 교류 기념 경주. 이름은 참 잘도 지어요. 뭐 아주 쓸데없는 경주긴 한데, 그러니까 뭐 특별 경주나 대상 경주처럼 상금이 높은 경주들은 좀 괜찮은데, 이렇게 이름만 타이틀만 붙어 있고 상금이 똑같은 경주들은 진짜 하등에 쓸데가 없죠. 그냥 어차피 뭐 진짜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 놓은 건데 뭐 전혀 쓸데는 없습니다. 쓸데없는 상황이고, 자, 이번 경주는 벤지, 닥터오스카, 이 두 마리의 발걸음이 기본적으로 좀 앞서 있죠. 두 마리가. 닥터오스카도 좋은 발걸음 보이고, 벤지는 뭐 꾸준하게 잘 뛰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발걸음이 앞서 있는데, 자, 이번 경주도 복병을 꼭 데려가야 될 복병이 있어요. 두 마리의 발걸음은 좋기는 하지만 얘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 블랙 스프링이라는 애. 골든에어도 무시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보고 제가 결정을 할 거고, 자, 이번 경주 복병 두 마리예요. 6번 골든에어 그리고 8번 블랙 스프링 복병이 두 마리인데, 여러분들이 뭐 인기마 두 마리에 붙여서 상복승으로 가지고 가셔도 되고. 자, 제가 왜 블랙 스프링을 보느냐? 일단 블랙 스프링이 이 닥터오스카하고 뛰어본 경험이 있죠. 근소한 착차로 졌어요. 충분히 맞짱을 한번 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메이커 기수, 그러니까 상위 등급의 기수들하고 이게 바닥에 있는 기수들하고의 차이점, 바닥에 있는 기수들도 기수죠. 말을 타는 면허증을 갖고 있는 기수인데 이 기수들은 어떻게 탈 줄을 몰라. 어떤 날은 막 미친놈처럼 잘 타다가 또 어떤 날은 미친놈처럼 막 못 타다가 또 그런 날이 있잖아요. 막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해. 근데 잘 타는 기수들은 뭐예요? 항상 꾸준해. 그러니까 말들도 기복이 있고 막 꼴등 왔다 대가리 왔다 꼴등 왔다 막 1등 왔다 이렇게 되면은 그 말은 이상한 말이잖아요. 꾸준하게 뭐 착순을 계속 들어오든가 계속 꼴등만 오든가, 이게 꾸준한 게 좋은 건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건 별로 안 좋은데, 이 기수들
서강주 기수나 신윤석 기수나 이런 기수들이, 그러니까 비주류 기수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문세영 자리, 조경호 자리. 그러니까 문세영, 조경호 기수는 문 열리면 어떤 경주에 어떤 발을 타도 그 대충 그 자리, 자기가 가야 될 자리에 가 있어. 그 자리에. 보면 거기 그 자리에, 거기 가서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 그게 이제 문세영 자리, 조경호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 기수들은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가서 대부분의 말을 타면 뭐 60, 70%에는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기수들은 보면은 막 들쑥날쑥. 그러니까 서강주 기수 보면 잘 탈 때는 잘 타요. 선임말, 서강주 기수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서강주 기수는 추임마보다는 선입형말, 선행마 말고 선입형말을 잘 타더라고. 어떤 때 보면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하면서 쟤 왜 저러냐 할 때가 또 있기는 한데, 서강주 기수가 선입말은 또 잘 타요. 블랙스프링이 선입 가는 말입니다. 선입에 쓸 수 있는 마필이고, 경주 거리도 1200이고, 그러니까 중장거리 1400, 1600보다는 블랙스프링이라는 말 자체가 1200이 더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닥터 오스카하고 비교해서 발걸음도 좀 비슷하고 선입에 설 수 있는 마필이고, 충분히, 그러니까 앞선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경우에, 단거리 경주 같으면 앞선이 인기 마필들이 더 싸우잖아요. 그럴 때 선입에 따라가면서 모래 맞는 애들이 가장 유리하단 말이에요. 전개를 풀어내기도. 니들 싸워. 싸워가지고 니들끼리 죽어. 치고받고 하다가 나는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결승선에서 쏠랑 한 걸음 더 쓸게. 이런 작전이 잘 먹히는 게 단거리의 선입마. 모래 잘 맞는.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앞선이 조금 과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봐야 될 복병 마필은 블랙스프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 중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 스키타예요. 김동현 기수가 기승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다실바 기수가 3번 연장을 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김동영으로 기수가 바뀌었고 부담 중량도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뛰었기 때문에 이제 부담 중량도 올랐고, 이게 이제 인기 1위를 가고 있고, 여기에 깜빡이 가는 게 안쪽에 썬라이트 서승훈 기수. 마이너스 1.5km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 그러니까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고,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고 안쪽 1번 게이트니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스키타이는 다실바가 3번 연장을 탔는데 김동영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또 부담 중량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면 스키타이를 믿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승급전이지만 서승훈이 좀 더 낫겠죠. 좀 더 볼 수 있는 폭이 좀 좋을 거고, 자, 여기에 이제 또 인기마로 팔려주는 게 닥터 컬린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주중에 닥터 컬린을 교류 경주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복병으로 좀 추천을 드렸던 건데, 얘가 거기에 안 나가고 여기 지금 일반 경주 5등급 1400에 들어와서 인기마가 돼 버렸어요. 거기 들어갔으면 복병이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인기마가 되었는데, 닥터 컬린도 박재희 기수가 잘 타야죠.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잘 타줘야 되니까 기수가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건데,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여하튼지 간에 잘 타야 되는 숙제는 좀 남아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얘가 좀 복병이겠다 싶은 게 어떤 놈이냐면 외곽에 오너챔프입니다.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오너챔프. 그러니까 오너챔프도 뛰는 모습을 보면 이게 말이 근성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기수가 근성이 부족한 건지, 다나카 기수가 계속 탔거든요. 물론 다나카 기수가 뭐 말을 잘 타는 기수는 그런 기수는 아니에요. 그 정도의 기승수를 가지고 있는 기수는 아닌데, 그래도 막 부산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그 정도 좀 먹어주기는 하는데, 여하튼지 간에 이 오너챔프라는 말을 보면 아직 제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한번 변경돼서 진짜 괜찮은 기수가, 메이커 기수가 타서 정확한 전개를 딱 캐고 나서 안 되면 저거 말이 안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뭐 계속 다나카가 탔어. 전개도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저거를 저렇게 좀 잘 탔으면 됐으려나? 기수가 좀 바뀌었으면 됐으려나? 이거를 확인을 못 했잖아요. 전개도 깔끔하게 진짜 내가 이거를 복병으로 봤어. 근데 기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탔어. 내가 생각하는 그림 그대로 그리면서 정확하게 타줬어. 근데 못 뛰었어. 그러면은 승복해야, 내가 말을 잘못 봤구나 하고 승복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복병으로 봤는데 기수가 이상하게 탔어. 말의 각질에 어긋나게 엉뚱깽뚱하게 타버렸어요. 그러면 저거를 저거 내가 잘못 본 건지 기수가 잘못한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직 아리송한 말, 오너챔프예요. 다나카가 말을 계속 이상하게 탔단 말이죠. 자, 이번에 이제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이성재 기수도 뭐 깔끔하게 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여든지 간에 기수가 바뀌었으니까. 자, 그리고 항상 좀 뭔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성재 기수가 뭔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오너챔프예요. 그래서 이번 5경주의 복병 마필, 기수 변경된 오너챔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 두 마리가 좀 앞서 보이죠. 안쪽에 이번 헤이브라더하고 그리고 앙코르가 있습니다. 서승원 기수. 근데 앙코르가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뭐가 불안하냐면 직전에도 서승원 기수가 말 타는 걸 보면 외곽에서 쭉 밀고 앞으로 나오죠. 길게 밀어가지고 한 300m를 밀어서. 왜? 얘는 앞선 못 가고 중간에 섞여가지고 모래 맞고 후미권에 쳐주면 말이 못 뛰니까 서승원 기수가 알고 쭉 외곽에서 길게 밀어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잡는 동안에 힘소진이 좀 있었죠. 힘소진. 그러니까 오버페이스가 조금 됐죠. 직전 경주.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서승원 기수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주면 조금은 나을 건데 얘도 혹시 만약에 중간에 껴서 모래를 맞는 전개가 나온다. 얘도 못 믿어요. 하지만 서승원 기수가 알고 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 자리는 좀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헤이브라더 지금 초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직전에 대상 경주 뛸 때는 뭐 발걸음이 별로였지만 일반 경주 돌아왔고 단거리 1200이고 스타트는 헤이브라더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2번이 가고 4가 여기 자리를 하면 따당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 두 마리가 발걸음이 앞서 있어서. 근데 4가 만약에 뭐 다른 말들이 2번은 선행 가겠죠. 무조건 선행 가요, 얘는. 근데 뭐 다른 말들이 이렇게 있는데 4가 여기 섰으면 좋은데 4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앙코르가 모래 맞고 이 자리에 따라간다. 그러면 얘가 못 들어올 수도 있어. 이제 그런 전개상.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발주기 문 열려봐야 알지. 그거를 발주기 문 열리기 전에 우리가 얘가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이렇게 타겠지. 내 생각일 뿐이죠. 우리 생각일 뿐이지. 그날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거는 하나님도 몰라요. 부처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할 뿐인데,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말들이 뭐냐?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말. 이쪽에 1번 워너비 위드 유, 그리고 6번 라이언 매직. 이 두 마리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주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리송한 경주도 아니면은 뭐 복승식에서 빼박이 두 마리야. 얘하고 이렇게 만약에 두 마리가 팔려요. 뭐 1.56배 내지 뭐 한 2.8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이거를 복승으로 가지고 가기가 참 껄끄럽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때 또 삼복승이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삼복승도 요즘에 보면 복승이나 삼복승이나 거의 비슷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일요일도 삼복승으로 좀 재미를 많이 봤는데, 자, 이번 경주도 안쪽에 1번 워너비 위드 유, 그러니까 김동영 기수의 1번 게이트라서 얘도 복승으로 딱 물고 가기에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삼복승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라이언 매직이라는 말도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라이언 매직이라는 말도 왔다 갔다 기복을 보이는 말이라 얘도 못 믿어요. 그쵸? 그치만 발걸음은 한번 잘 타면 돼. 근데 잘 타는 그 조건이 한 번씩 생겨야 되는데, 지금 김동영 기수하고 조창욱 기수가 그 전개를 마필의 각질에 맞는 그 전개를 잘 끌어낼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몰라, 부처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복승식도 복승식인데 삼복승식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말. 자, 1번 워너비 위드 유하고 6번 라이언 매직 두 마리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5등급 중거리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플라잉 챔피언이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워낙 잘 뛰었으니까 이번 편성에서는 얘만큼 뛰는 놈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봐야 될 거고, 10번 파워타임입니다. 또 초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파워타임도 보여준 발걸음이 있잖아요. 직전에 이제 플라잉 챔피언하고 일마신이었죠. 그러니까 일마신 정도의 착차를 보이기는 했는데 충분히 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착차예요. 전개만 잘 풀리면 어떤 놈이 이길지 몰라요. 일단 두 마리의 발걸음이 앞서 있어. 그거는 뭐 우리가 알겠어. 앞서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도 저 육경주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복승식은 두 마리가 땡땡 굳어 있으니
이번 경주도 저는 좀 삼복승식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주인데, 자, 그래서 보이는 말들이 뭐냐? 삼복승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안쪽에 일본 골든 스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골든 스폿 같은 경우는 지금 재검을 받고 다시 나오고 있는데, 얘도 1800이 아니고 1600은 곧잘 뛰거든요. 그러니까 1400, 1600이 적정 거리고 장거리는 좀 안 돼도 일본 게이트야. 게이트 조건 좋아요. 또 여기에 한 마리 볼 수 있는 게 커널 플라잉, 김호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 두 마리가 1600에서는 기복을 좀 보이지만, 그러니까 기복을 보이지만 밑에가 아니고 만약에 위로 치고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잡힐 수 있다고 그러면 또 돈이 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마 두 마리의 발걸음이 앞서 있긴 한데, 골든 스폿이라든지 커널 플라잉이 삼복승에서 충분히 3창만 들어와도 좀 돈이 될 수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1600에 기복을 보이는 1번 골든 스폿, 5번 커널 플라잉, 이 두 마리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오늘 준비한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놈이 나옵니다. 복병마. 왜 기다렸냐? 뭐 좋아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얘가 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각질이라고 그러죠. 경주 습성이에요. 경주 습성. 경주 습성이 맞아야지 뛸 수 있는 거지. 경주 습성이 안 맞는 편성에 들어가면 뭘 어떻게 뛰겠어요, 말이. 못 뛰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편성이 얘가 뛸 수 있는 편성이 아니었어. 절대 뛸 수가 없어. 아휴, 얘 또 잘못 걸렸네. 잘못 걸렸네. 또 잘못 걸렸네. 이번에 딱 걸렸네. 이번에 딱 걸렸네 놈이 여기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가 뛰려고 해봐야 안 돼. 뭘 어떻게, 뭐 날개 달아줘도 안 돼. 근데 이번에는 딱 전개가 자기가 원하는 전개가 나오는 편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그놈을 노리고 승부처를 잡은 겁니다. 그놈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저도. 뭐 딱, 얘 기다려. 편성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예. 뛸 수 있는 놈이니까. 계속. 이번에. 그래. 잘 걸렸다. 여기에서. 자, 근데 인기마필드 그러면 걔가 그 노리고 있는 복병이 편성만 잘 걸렸다고 뛸 수 있냐는 거야. 인기마 두 마리가 뭐 발걸음이 앞서 있어갖고 날아가서 앞에 가서 두 마리 따당 해갖고 싹 끝나는 그런 편성 만나면 지 아무리 잘 뛴다고 지가 어떻게 거기서 뛰겠어요. 그 자기가 뛸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뭔가 인기마필들이 얘가 좀 불안한데 그 편성에 같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인기마 두 마리, 세 마리가 워낙 발걸음이 좋아. 얘네들 그냥 후루룩 뛰고 말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인기마필 플래시파크예요. 인기 1위 마필. 자, 인기 2위 마필 메가머신이에요. 김동현 기수. 그러니까 메가머신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다실바 기수가 안 팔린 말. 아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도 안 팔린 말이었어요. 거의 꿀집 팔렸던 말을 3착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김동영이가 기승을 했는데 인기마필이 됐어요. 직전에도 복병으로 들어왔던 3착 들어왔던 말인데 김동영 기수 인기마? 저는 못 믿어요. 지금까지 뛰었던 발걸음도 뭐 그렇게 썩 대단한 발걸음은 아니고, 플래시파크 역시 서승훈 기수가 기승해서 얘는 마필의 능력보단 기수 이름으로 더 팔리는 거죠. 플래시파크도 뭐 꾸준하게 뛰기는 하지만 얘가 여기서 진짜 대가리다라고 딱 확신을 주는 그런 마필은 아니잖아요. 이 두 마리. 여기 이제 대한 마필이 팔리는 게 운주 챌린지까지. 운주 챌린지. 운주 챌린지도 뭐 좀 기복을 보이면서 뛰는 말이죠. 세 마리가 다 어때요? 믿어 못 믿어. 와야 오는 놈들이지 얘가 오겠다 싶은 그런 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자, 반면에 주찬원이 말씀드렸던 그 복병말은 여기서 잘 만났구나 하는 그 놈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8경주 인기마필은 불안하고 복병은 좋아졌으니 저는 과감하게 복병을 가지고 배당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1800으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5번 토암산 태양은 뭐 계속 꾸준하게 뛰고 있는 마필이고, 8번 인디고스트 역시 계속 꾸준하게 뛰고 있는 마필들이죠. 두 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니까 토암산 태양 같은 경우는 지금 2주 만에 너무 빠르게 출전했어요. 요즘 여기 보시면 다 2주 만에 빠르게 나온 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어차피 인기 마필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름철 같으면은 날씨가 워낙 무더워서 말들도 체력이 딸리니까 2주 만에 나오면은 현장 컨디션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2주 만에 뜨는 거는 조금 불안감은 있죠. 하지만 편성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인디고스트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마리 팔려주는 게 외곽의 11번 빅조스. 다나카 기수. 그러니까 이 빅조스 같은 이런 말은 어설프게 이렇게 안쪽에 걸려가지고 모래 맞고 후미로 쳐지는 것보다 차라리 외곽에서 쭉 따라가는 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훨씬 더 좋아요. 외곽 게이트 출발이 더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인기만 이제 3마리 빼고 좀 볼 수 있는 복병 마필. 저 오늘 좀 최시대 기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최시대 기수하고 4대가 잘 맞으면 그날 좀 돈 좀 벌 수 있는 날이고, 최시대 기수하고 4대 안 맞으면 또 죽죠 갈 수 있는 날이고, 좀 그런 날들이 있죠. 자, 그래서 카우라인을 좀 보고 있는데, 카우라인 자체가 기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복마죠, 기복마. 어떤 때 지 기분 좋을 때는 좀 잘 뛰다가 지 기분 좀 나쁠 때는 좀 못 뛰다가 이제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분이라는 게 편성이죠, 편성. 편성 전개에 따라서 뭐 뛸 수 있고 안 뛸 수 있고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지금 카우라인 전개 자체가 필요 없죠. 왜? 후미 전개하고 추입력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수가 그 흐름만 경주 전개상 흐름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잘 뛰냐 못 뛰냐에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 페이스가 빠르냐 아니면 느리냐. 빨라서 앞선에 있는 인기 마필들이 뭉쳐가지고 흐름을 빠르게 끌고 가면 그 흐름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추임마라고 그래도 내 앞에 말이 마지막에, 나 말고 마지막에 있는 말이 나보다 한 10마신 앞에 가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넉넉히 따라갈 수 있냐고요. 그러고 있다가 결승선 통과해가지고 만약에 뭐 다른 말하고 착차 뭐 한 10마신 나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경주 끝나자마자 바로 재결실에서 전화 옵니다. 심판팀에서. 최시댁에서 들어오세요. 왜 이렇게 전개를 후미에서 했어? 뭐 할 말이 없어. 말이 안 따라가던데요. 다음부터 주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해요? 조교사가 야, 뭐 이렇게 뒤에 있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려다 보면 또 오버페이스 돼. 그거를 기수가 내 말에 호흡을 잘 읽고 잘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아, 여기서는 내가 지금 오버페이스가 된다. 아니다. 이거는 몰고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타는 기수가 판단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화면 보고 말의 호흡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그거는 타는 놈밖에 몰라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교사라고 알겠어요? 화면 보고? 그거는 탔던 기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탔던 기수만. 자, 그래서 최시대 기수. 최시대가 몇 전 했죠? 지금 이제 최시대 기수도 지금 중견이라 거의 이제 6,700번을 말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아서 잘 타는 거지, 최시대 기수가. 그래서 이번 구경주, 인기마 말고 봐야 될 복병 마필 카우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9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인기마 접전도 2-3개 보였고, 복병을 노려야 될 경주도 많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줄타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인기마가 들어올 것 같은 경우는 인기마 노리시든 삼복을 노리시든 여러분들이 이 승식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 좀 인기마가 뭔가 불안하다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복병으로 놓고 배당으로 딱 이렇게 잡아가시는 것도 경마를 즐기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서 경마를 즐기시든 누구와 즐기시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토요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